그리고 이제 또 댓글 중에 이제 너무 다들 숏을 친다. 쉽게 말해 개나 소나 숏을 쳐서 나스닥은 숏은 치면 안 된다 하는 댓글들도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개인분들은 숏을 치시면 아주 확률이 그러니까 일단 구성을 어떻게 막 특히 몰빵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저는 숏 접근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다고 요즘 정말 누가 숏을 개나 소나 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치면은 지금 그 옵션 비용이, 볼값이나 비용이, 저는 이제 파생 쪽 출신이니까 지금 그 비용이 역대 최저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쌉니다. 아, 그만큼 시장 참여자가 없다는. 참여자들이 지금 숏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냥 아주 잘못된 생각이시고, 지금은 다 시장이 롱뷰로 보고 있다. 뭐 물론 뭐 블로워크 탑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제가 맞을 거다 무조건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심지어 QRA 발행이 그렇게 됐는데도 온갖 이제 잘못된 오보와 여러 가지로 그런 영향도 일단 지난주에 있었으니까. 네, 일단 그 RRP 잔액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데, 네네. 장기채 금리는 이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연관성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될지 대표님의 예측을 좀 알고 싶다고. RRP가 많이 감소했는데 이번에 쿠폰을 늘렸잖아요. 쿠폰을 늘린다, 빌스를 줄이고 쿠폰을 늘린다라는 건 RRP가 추가적으로 감소를 아주 천천히 하거나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RRP가 소진되는 거는 빌스, 그 재정증권, 빌스를 엄청 많이 발행을 했을 때 그 빌스를 발행하면 RRP에 있는 유동성이 이동하는 거죠. 빌스로 쉽게 말하면. 그게 RRP가 다 소진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빌스를 기존에 발행돼 있던 것도 크게 줄이고 쿠폰을 많이 크게 늘린 거다. 그러니까 이미 연준은 뒤에서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 거를 보고 그렇게 쿠폰을 늘렸는데, 그걸 또 교묘하게 뭔가 채권 발행이 크지 않은 것처럼 막 그렇게 29일날 이렇게 뭐 순증액량을 줄여서 하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 잘못한 게, 이번 Q2는 보통 이 분기는 당연히 세금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증액이 적죠. 4월 달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예, 세금이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근데 원래 매년 2분기는 원래 적습니다. 근데 매년 2분기는 원래 순증액이 적은데 예상치보다도 빌스랑 쿠폰을 합친 순증액이 적긴 했어요. 근데 원래 적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지난 분기에는 엄청 컸는데 이번에 확 줄였다. 완전히 잘못된 그거고요. 원래 2분기는 늘 적습니다. 세금이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일단 당장 돈 들어오니까 일단은 캐시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RP는 당장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쿠폰을 늘렸기 때문에. 다만 그 말은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는, 이제 쿠폰을 늘렸기 때문에 이제 발행을 계속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뭐 여러 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신 장기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국채가 올린다는 것, 그렇죠. 당연히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거란 얘기인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번에 많이 늘린 게 2년, 3년, 5년, 7년, 5년, 7년만 해도 꽤 중장기물이지만 어쨌든 10년, 20년, 30년보다는 2년, 3년, 5년, 7년 쿠폰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실제 금요일에 그래서 금리가 확 노랜딩 같은 지표가 나왔을 때 금리가 오를 때 장기물도 많이 올랐지만 단기라고는 할 수는 없죠. 중기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식이 정말 크게 하락하려면 베어 플래트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리가 뒤쪽 먼 쪽이 더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앞쪽보다. 그렇게 돼서 커브가 역전돼 있던 커브가 완전히 정상화가 될 때 주식이 정말 위험한데, 일단은 베어 플래트닝이 지난주에는 나오더라고요. 금요일에. 근데 어쨌든 절대값으로 놓고 볼 때 뭐 장기국채를 지금 살 타이밍이냐 안 살 타이밍이냐 하면 당연히 아니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물이 더 그러니까 2년, 3년, 5년, 7년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거의 최장기간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디까지 계속 역전이 오래되면 주식시장은 살아남을 거예요.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히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역전이 풀리는 상황이 정말 위험한 건데, 그 풀리는 게 단기가 내려와서 풀리는 게 아니고 장기 쪽이 베어 스티프닝으로 가서 풀릴 때가 진짜 위험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최근에 근원 CPI든 CPI든 1월 수치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게 꼭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또 뭐 그런 게 있던데 인플레이션 수치도 지금 어쨌든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려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저는 먼 쪽이 더 올라갈 그게 많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BTFP가 3월 11일날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혹시 BTFP 종료 후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BTFP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 이것 또한 언론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BTFP는 이번에 종료를 한다 그래도 1년은 더 연장을 시킬 수 그러니까 종료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종료한다고 얘기했고 다만 그런다고 해서 3월에 끝 하고 이제 그 은행들이 신용을 연준한테 더 못 쓰는 게 아니고 1년을 더 연장을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TFP가 끝난다고 해도 심지어 아예 1년 뒤에 끝난다고 해도 또 그 창구가 있어요.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원래 정식으로 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처럼 유리한 수준으로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 하락의 주요 이유가 뭔가 당장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전형적인 리세션, 그 말은 한마디로 은행 위기가 올 거야, 막 이런 레토릭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재무부에서 티박에서 쿠폰을 많이 늘리는 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센트럴뱅크. 예, NYCB 네. 그 지역은행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파월도 60분 60미닛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말 파월을 너무 정확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행 위기가 당장 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뒤로 너무 많은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터지겠죠 당연히. 근데 뒤로 너무 많은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작은 데들 몇 군데 망한다고 해서 전혀 그게 은행 위기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지나고 장기금리가 더 올라야 제가 계속 답답한 거는 장기금리가 지금 5까지 갔다가 4로 내려온 상태에서는 절대 그런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식의 리세션은 나올 수가 없다. 오히려 내려오니까 다시 노랜딩적인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쵸. 다시 장기금리가 5로 뛰고 다시 올라야 노랜딩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다시 오르고 그 레벨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그땐 진짜 은행 위기가 그리 큰 시차 없이 발현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 작가님 채널에서도 No Landing is Hard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단기는 No Landing이지만 결국에 이 노랜딩스러운 지표로 인해서 결국에 하드랜딩이 올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네. 아, 네요. 네. 이 점은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가 관련된 질문을 또 많이 주셨는데 네, 유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유가 프루팅에 정말 자세하게 어제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네. 오늘도 올렸고 또 어디 다른 그 좋은 유가 전문 리서치 하는 데서 하는 걸 올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펀더멘털적으로는 미국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지금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EIA에서 발표할 때 수요를 좀 나름 낮게 발표를 했다가 리비전을 계속해요. 네. 시간이 지나서 꼭 고용 처음에 좋게 발표했다가 나중에 막 낮게 리비전하는 것처럼 지금 EIA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게 수요가 낮은 것처럼 했다가 계속 더 높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 높게 작은 수치도 아니고 크게 리비전을 하고 있고 공급도 마찬가지로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생산이 막 지금 온갖 한국 언론이나에서도 제가 그때 전에 한번 언더스탠딩 그거를 지적한 적 있지만 온갖 무슨 미국의 원유의 생산이나 이런 게 예, 신기술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금만 에너지 쪽을 딥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은 그런 레토릭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장기금리가 하락할 때는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니까 해놓고 유가를 하락시키고 반대로 지난주 금요일처럼 노랜딩 지표가 나올 때는 그럼 유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랜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막 오르니까 또 금리가 올라서 또 리세션이 올 거다 이러면서 또 유가를 하락시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거기다가 또 전쟁 이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약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약간 휴전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그게 레토릭으로 엄청 크게 하락시켰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제가 프루팅에서는 기술적인 그런 것까지 했지만 아주 굳건한
지지는 깨지 못한 상태고, 첫째. 또 하나는, 심지어 그런 뉴스들은 주말간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뭐 휴전 합의라든지 그게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에너지에 저희 전체 포트가 많이 투자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정말로 좀 답답한 정도로 제가 십수년을 매크로를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웬만하면 조작 이런 걸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적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의 뭔가 계속 어떤 박스권 안에서 누르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런다고 뭐 최하단은 뚫고 내려가고 이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계속 누르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가장 제가 알기로 실제 월가에서 제일 유행하는 포지션이 테크롱 반대로 유가 숏이거든요. 그걸 동시에 페어 트레이드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어떤 EIA나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발표를 하고 여러 레토릭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발생하고 있는데 늘 말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어떤 거를 뭐 그게 제가 그냥 속칭말로 조작이 됐든 아니면 어떤 걸로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에 저희 입장에선 그게 회귀한다, 정상으로 회귀한다라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거,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금이나 은처럼 귀금속처럼 그런 조작론이 막 심지어 연준이 조작한다, 정부가 조작한다 이런 게 깊고 많은 섹터가 없어요. 귀금속처럼. 그럼에도 저희가 귀금속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게 실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굳이 꺼낸 적은 잘 없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느 순간 이게 한계를 다다르면 그게 더 지속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실제 그래서 네네. 귀금속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중국에 지금 거래소가 활발하게 생겨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중국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환 차익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달러 기준으로 해도 중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미국이나 영국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중국과의 프리미엄이 더 껴있다는 말씀이시죠? 프리미엄이 훨씬 있고 훨씬 비싸요, 중국이. 근데 그럼 과연 정말 이게 계속 그러니까 중국이나 여러 중앙은행들이 계속 귀금속을 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만약에 서양 쪽에서 정말로 만약에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귀금속이 올라가는 게 싫어서 계속 누르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근데 지금 그게 뭐 전 세계의 나라가 슈퍼파워가 미국, 유럽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아무튼 그런 지금 중국 거래소도 그렇고 심지어 중동도 그렇고 결국에 그런 게 어떻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금에 있어서 단기적으로야 뭐 엄청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는 이유 중에 아주 핵심은 결국에 미국의 재정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란 말이에요. 적자 재정이란 말이에요. 돈을 계속 이렇게 찍어서 남발하고 할 때 그럼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좋은 섹터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귀금속 쪽이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시간이 이제 벌써 또 3시가 네네, 돼가지고 네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아무튼 오늘 좀 막 래퍼처럼 막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또 방송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